2024년 유난히 춥던 겨울, 서울 노원구의 한 식당 주방 바닥에서 설거지를 하던 71세 여성 박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가정의 어머니가 이토록 초라하고 비참하게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할 줄을요. 응급실로 이송된 그녀를 본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과로가 아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노동 강도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녀의 신경마저 끊어놓은 것입니다. 그녀의 손을 보십시오. 독한 세제에 짓물러 습진과 갈라짐으로 피가 배어나오고 허리와 목은 짐승처럼 굽어버렸습니다. 관리가 안 된 피부에는 염증과 고름이 가득하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엔 고단한 삶의 찌꺼기가 끼어 있습니다. 엉키고 푸석해진 백발의 머리카락은 그녀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웠는지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불과 3년 전 그녀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의 남편, 명문대를 나와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아들, 서울 번화가에 자가 아파트를 가진 남부러울 것 없는 사모님. 그녀의 손목에는 고무장갑 대신 남편이 선물한 명품 시계가 빛났고 외출할 때면 오늘 기분은 어떨까? 설레며 예쁜 구두를 골라 신던 여자였습니다. 염색하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던 자연 갈색 머릿결, 20살은 젊어 보이던 고운 피부와 우아한 미소. 그것이 우리가 알던 박 여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곱던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극의 시작은 온라인 사교 모임에서 만난 68세 여성, 진아영. 화려한 재력을 과시하며 언니, 동생 다가온 그녀는 친밀함이라는 가면 뒤에 다단계라는 맹독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가족의 행복과 전 재산이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4개월. 악마의 속삭임에 속아 우아한 사모님에서 식당 주방에 병든 노인으로 추락한 한 여자의 파멸에 대한 기록. 지금부터 그 처참하고도 탐욕스러운 몰락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유사한 일을 겪는 지인이 주변에 있다면 영상을 전달하여 따뜻한 도움의 손길 내미시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알아야 하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계를 3년 전으로 되돌려봅니다. 서울 마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은 지 10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지 좋고 살기 좋기로 소문난 그곳 거실에 박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을 비추고 그녀가 직접 내린 커피 향이 은은하게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안 풍경은 그녀의 성품을 닮아 정갈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윤기나게 닦인 원목 마루 유행은 조금 지났지만 질 좋은 가죽 소파, 그리고 장식장에 가지런히 진열된 가족 사진들. 그녀는 화려한 사모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기품 있는 여유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었고 하나뿐인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해 제 몫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고 노후 준비 완벽하니 박 여사야말로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녀 역시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그 덕담을 받아들였습니다. 친구들과 가끔 백화점 세일 코너를 돌고 한 달에 한 번쯤은 맛집 모임도 갖는 살. 돈 걱정 없이 아픈 곳 없이 사는 이 평온한 일상은 분명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완벽한 평온함 속에 숨어있는 권태였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으로 마련해준 통장은 든든했지만 그것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불리며 가계부를 적는 알뜰한 주부로만 살아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놀이터를 내려다보던 그녀는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건 뭘까? 나는 그저 이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한 건 아닐까? 그녀는 식어가는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도 한때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는데, 나도 내 이름 석자로 불리고 싶었는데,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잔잔한 호수 같던 그녀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무료함을 달래려 가입했던 온라인 중장년 취미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등산이나 맛집 탐방을 주로 하는 건전한 모임이었습니다. 회비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사람들도 수더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질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진화영. 그녀는 박 여사와 비슷한 연배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지는 않았지만 세련된 스카프를 메고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해서 모임 장소에 나타난 여자. 그녀는 주눅든 기색 없이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노인이 어디 있냐며 스마트폰 하나면 앉아서도 돈을 버는 세상이라고 그녀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박 여사는 구석에 앉아 그녀를 훔쳐보듯 바라보았습니다. 생활비를 아껴 적금을 붓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던 박 여사에게 스스로 돈을 굴리고 투자한다는 진화영의 삶은 마치 다른 차원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당한 진화영이 박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의 단정한 옷차림과 고상한 말투를 칭찬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귀티가 흐른다며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자신이 보기에 언니는 숨겨진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박 여사는 손사래를 쳤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느라 묻어두었던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인정 욕구였습니다. 진화영은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으며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좋은 정보가 있으면 언니한테만 알려주겠다고, 우리는 통하는 게 있을 것 같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나 친근하고 따뜻해서 박 여사는 경계심을 가질 새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박 여사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늘 똑같던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화영이 말했던 숨겨진 감각이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남편이 주는 생활비 말고 내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자식들에게 용돈 한 번 시원하게 줄 수 있을까? 그녀는 지갑 속에 꼬깃꼬깃 넣어둔 비상금 500만 원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아둔 그 돈이 어쩌면 새로운 인생의 입장권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상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고 안온했던, 그래서 더욱 지루했던 그녀의 성벽에 아주 작은 하지만 치명적인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 사이로 탐욕이라는 이름의 독버섯이 포자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우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쉽고 가볍게 맺어진다. 특히 외로움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여자들 사이에서는 그 속도가 가히 폭발적이다. 박 여사와 진화영은 불과 한 달 만에 10년지기 자매처럼 붙어 다니기 시작했다. 그들이 만나는 장소는 음침한 사무실이 아니었다. 강남 한복판, 젊은이들이 드나드는 화려한 브런치 카페였다. 진화영은 박 여사를 자신의 고급 승용차 옆자리에 태우고 다니며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맛보게 해주었다.
그녀는 박 여사에게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서 산 립스틱을 건네며 언니가 바르면 10년은 젊어 보일 거라고 기분 좋은 아부를 떨었다. 남편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찬사, 자식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살뜰한 챙김. 박 여사의 마음속 빗장은 봄눈 녹듯 허무하게 풀려버렸다. 진화영은 아주 영리한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스치듯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짜서 돈 굴릴 맛이 안 난다는 박 여사의 푸념에 맞장구를 칠 뿐이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친정 언니에게만 몰래 알려주는 비밀처럼 정보를 흘렸다. 자신이 아는 믿을 만한 투자처가 있는데 원금은 보장되면서 수익률이 짭짤하다고. 아무나 끼워주는 게 아닌데 언니니까 특별히 내 몫을 조금 떼어주겠노라고. 그 말은 유혹이라기보다는 특혜에 가까워 보였다. 박 여사는 망설였다. 평생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온 그녀였다. 모르는 일에 돈을 섞는 건 금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에는 이미 진화영이 심어놓은 인정 욕구가 뜨겁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단 한 번만, 딱 500만 원만. 그녀는 남편 몰래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신만의 비상금을 꺼냈다. 그 돈은 그녀가 시장을 보며 1,000원, 2,000원 아끼고 자식들이 준 용돈을 쓰지 않고 모아둔 그녀의 자존심이자 낡은 훈장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다. 보안카드를 입력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통장에서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사라졌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할까. 심장이 쿵쾅거려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웠다. 하지만 그 불안은 정확히 3일 뒤 환희로 바뀌었다.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 알림이었다. 입금 550만 원. 단 3일 만에 원금과 함께 10%의 수익이 고스란히 통장에 꽂혀 있었다. 박 여사는 눈을 의심했다. 자신이 평생 은행에 넣어두어도 1년 내내 받기 힘든 이자가 단 며칠 만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 자신도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었다. 나도 돈을 벌 줄 아는 여자다. 나도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소파에 누워 뉴스를 볼 때 박 여사는 그를 보며 묘한 우월감을 느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온 남편이 어쩐지 답답하고 미련하게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능력 있게 돈을 불렸어. 당신이 주는 생활비 말고도 나에겐 이제 다른 주머니가 생겼어. 그녀는 남편의 밥상에 평소보다 비싼 반찬을 올리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진아영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박 여사의 목소리는 전보다 한 톤 더 높아져 있었다. 진아영은 수화기 너머로 당연한 결과라는 듯 여유롭게 웃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언니 같은 귀인에게는 돈이 알아서 붙는 법이라고 속삭였다. 그 달콤한 독설은 박 여사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50만 원의 수익. 그것은 쥐덫 위에 올려진 가장 향기롭고 치명적인 치즈였다. 박 여사는 몰랐다. 그 돈이 자신의 지갑을 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미끼였다는 사실을.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 위험 신호 대신 장밋빛 미래만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욕망이라는 기차가 브레이크를 파괴한 채 속력을 높이기 시작했다. 도박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돈을 잃었을 때가 아니다. 초심자의 행운으로 손쉽게 돈을 땄을 때다. 박 여사의 통장에 꽂힌 그 달콤한 이자,
수익은 그녀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마취제였다. 그녀는 이제 10만 원짜리 장보기 비용을 아끼던 알뜰한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 계산기는 이미 억 단위의 숫자를 두드리고 있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11월의 어느 날, 진아영은 박 여사를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밀실로 불러냈다. 두꺼운 미닫이 문이 닫히고 은밀한 침묵이 흐르는 공간. 진아영은 평소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비장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는 신용을 하더니 마치 국가 기밀이라도 되는 양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본사에서 극소수의 VIP에게만 허락한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졸업의 기회라고 했다. 3개월. 딱 3개월만 묻어두면 원금의 3배를 보장한다는 그 말은 현실이라기엔 너무나 동화 같았고 사기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진아영은 박 여사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꿰뚫어 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언니,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해. 언제까지 남편 눈치 보면서 자식들한테 푼돈이나 쥐어주며 살 거야? 이제 언니도 회장님 소리 들으며 살아야지. 그 말은 박 여사의 가슴 밑바닥에 눌려있던 오랜 열등감의 뇌관을 건드렸다. 회장님. 그 찬란한 호칭이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박 여사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남편 몰래 모아둔 비상금과 보험을 해지해서 나올 돈을 모두 합쳐도 진아영이 제시한 최소 투자금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의 시선이 안방 서랍장 깊숙한 곳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쓰기 위해 10년 넘게 부어온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성역 같은 통장이 있었다. 그리고 남편의 인감도장. 평소에 박 여사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였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그녀에게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융통일 뿐이었다. 어차피 3개월 뒤면 3배가 되어 돌아올 텐데 그때 더 근사한 아파트를 아들에게 사주면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중얼거렸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이러는 거야. 나는 능력 있는 엄마가 되려는 거야. 다음 날 박 여사는 은행 창구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들의 미래가 담긴 해약 서류와 대부업체에서 끌어쓴 고금리 대출 서류가 들려 있었다. 창구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해 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박 여사는 태연한 척 거짓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속옷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마침내 수억 원의 거금이 진아영의 계좌로 이체되는 순간 엔터키를 누르는 그녀의 검지 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일었다. 그것은 성취감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도박판에 걸어버린 자만이 느끼는 파멸적인 쾌락이었다. 은행 문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하지만 박 여사의 얼굴은 상기되다 못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진아영에게 송금 완료 메시지를 보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축하해, 언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박 여사는 그 문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머리 위로 먹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오직 스마트폰 화면 속에 거짓된 빛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삼킨 것은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뼈와 살을 녹여버릴 맹독이었다. 그 독은 이미 그녀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약속된 날짜는 마치 사형 집행일처럼 어김없이 찾아왔다. 1월 25일, 박 여사의 달력에는 붉은 동그라미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아니, 사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오늘이면 모든 것이 바뀐다. 남편 몰래 저지른 대출도, 아들의 결혼 자금을 건드린 죄책감도, 3배로 불어난 통장 잔고가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라 믿었다. 오전 10시, 은행 문이 열릴 시간.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진화영의 번호를 눌렀다. 평소라면 언니하며 상냥하게 전화를 받았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설고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왔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된다는 건조한 안내 멘트.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배터리가 나갔겠지. 바빠서 그렇겠지. 그녀는 불안한 손가락으로 재다이얼 버튼을 누르고 또 눌렀다. 10번, 20번, 100번.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은 기계음뿐이었다. 그 반복되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귓가를 때렸다. 등줄기에서 시작된 서늘한 한기가 발끝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박 여사는 코트를 걸칠 새도 없이 택시를 잡아탔다. 강남에 위치한 진화영의 사무실로 가는 길. 차창 밖의 풍경이 어지럽게 뭉개져 보였다. 제발, 제발 아니기를. 내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아들이 장가갈 돈인데. 그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박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평소 조용하던 건물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그녀처럼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들이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리며 내 돈 내놓으라고 악을 쓰고 있었다. 그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박 여사는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이 사람들은 뭔가 착각한 걸 거야. 내 화영이는, 내 동생 화영이는 다를 거야. 그녀는 인파를 헤치고 4층 사무실로 비틀거리며 올라갔다. 굳게 닫힌 강화 유리문. 그 위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조롱하듯 붙어 있었다. 유리문 안쪽은 텅 비어 있었다. 화려했던 가구도, 투자자들로 북적거리던 활기도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바닥에는 쓰레기처럼 버려진 팸플릿과 누군가가 먹다 남긴 커피 컵만이 뒹굴고 있었다. 진화영은 처음부터 없었다. 아니, 작정하고 사라졌다. 박 여사는 유리문에 이마를 대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 정직하게 일해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아내를 볼 때 그가 지을 표정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 달에 상견례를 앞두고 행복해하던 그 아이의 미소가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박 여사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허 하는 헛웃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곱게 관리받았던 손은 공포로 인해 흉하게 비틀려 있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했다. 눈을 뜨면 마포 아파트 거실 소파 위이기를, 이 모든 게 지독한 악몽이기를. 하지만 엉덩이에 닿는 복도 바닥에 냉기는 소름 끼치도록 생생했다. 옆에 있던 한 할머니가 박 여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우리는 이제 어떡하냐고, 죽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고. 그 절규가 박 여사의 고막을 찢었다. 우아한 사모님, 현명한 투자자, 능력 있는 엄마. 그녀가 꿈꾸었던 모든 수식어들이 시궁창에 처박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렸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와 가족을 배신했다는 끔찍한 사실뿐이었다. 박 여사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녀의 비명은 이미 떠나버린 버스처럼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했다. 그녀의 낙원은 완벽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붕괴되었다. 시간은 자비 없이 흘러 2024년의 겨울에 도착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낡은 상가 건물. 기름전 내가 진동하는 식당 주방에 구부정한 등을 가진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박 여사였다. 아니, 이제 그녀를 여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설거지 이모 혹은 어이라고 불리는 고용된 노동자일 뿐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영국산 찻잔 대신 거친 수세미와 음식물 쓰레기가 들려 있었다. 고무장갑 안쪽의 손은 독한 세제에 짓물러 마치 껍질 벗겨진 나무처럼 흉하게 갈라져 있었다. 3년 전 그녀가 그토록 지루해했던 오후 2시의 햇살은 이제 이 지하 주방에는 닿지 않았다.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천장에서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환풍기의 소음과 끝없이 밀려드는 더러운 접시탑뿐이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손을 놀렸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녀는 쉴 수 없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아직도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대한 빚더미가 그녀의 등 뒤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누적된 피로가 임계점을 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시야가 순식간에 암전되었다. 와장창 하는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그녀의 몸이 미끄러운 주방 바닥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이 그녀의 주변으로 튀어올랐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뺨이 닿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지옥 같은 노동에서 잠시 멈출 수 있었다. 바닥에 흘러넘친 오수가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적셨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3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다. 따스했던 거실 향긋했던 커피 향, 그리고 남편과 아들의 평온했던 얼굴들. 그 완벽했던 평화를 자신의 손으로 깨트려 버렸다는 사실이 부러진 뼈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결국 화병으로 몸져 누운 남편, 어머니를 원망하며 차갑게 등을 돌려버린 아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그녀의 탐욕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다. 소리내어 올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지루하고 심심했던, 하지만 안전했던 그날로 단 하루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심장을 팔아서라도 그 시간을 사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은 절대로 거슬러 흐르지 않았다. 식당 주인이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일하다 말고 자빠져서 뭐 하는 거냐고, 재수없게 왜 이러냐고 악을 썼다. 그 독설이 과거 진화영의 달콤했던 속삭임과 겹쳐지며 기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박 여사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더러운 주방 바닥의 물기와 섞여 들어갔다. 그것은 참회이자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에 대한 뒤늦은 장송곡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을 파멸시킨 것은 사기꾼 진화영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 속에 입을 벌리고 있던 욕망이라는 이름의 짐승이었음을. 늙지도 지치지도 않는 그 짐승이 결국 주인을 잡아먹고 만 것이다. 응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녀를 구하러 오는 구원의 소리가 아니라 패배한 인생을 실어 나르는 청소차의 경적 소리처럼 들렸다. 박 여사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텅 빈 손을 허공으로 뻗었다. 그 손끝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축축하고 비릿한 현실의 냄새만이 그녀의 마지막 호흡을 가득 채울 뿐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박 여사가 달콤한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그 잔혹한 순환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방의 환풍기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